약육강식의 투자 세계,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 각박한 돈의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한 본격 종목훈련소 투자의 정글.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의 김민소입니다. 저희 투자의 정글은 오후 4시부터 4시 50분까지 실시간으로 여러분의 종목 고민 해결해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방금 문을 닫은 오늘의 시장 점검도 가장 발빠르게 점검해드리고요. 또 아주 따끈따끈한 종목 상담 시간까지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을 아프게 했던 종목부터 또 오늘 당장 손실 보신 종목까지 저희가 다 상담 신청을 받고요. 멘토님과 함께 하나하나씩 그 고민의 돌파구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수요일과 목요일 투자의 정글에서는요. 멘토님과 함께하는 투자 강의 시간까지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 50분 동안 여러분들의 꽉 막힌 종목 고민도 속 시원하게 해결하시고요. 또 현명한 투자 전략까지도 알차게 세워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시장 점검부터 해보시죠. 간밤 미증시는 인플레이션 둔화 기대감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파월 의장이 강경 매파적인 입장을 냈지만 내일 CPI 발표를 앞두고 소비자 물가지수가 추가 하락 가능성을 나타내면서 시장 분위기는요, 또 상승으로 방향을 잡은 모습입니다. 우리 증시 어제는 하루 쉬어갔지만요, 오늘은 미국발 훈풍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6거래일째 빨간불을 켜준 코스피부터 살펴보면요. 전장 대비 0.35% 오른 2,359.53포인트로 강보합권 마감했고요. 코스닥은 1.97% 상승해 709.77포인트로 장문을 닫았습니다. 수급도 간략히 살펴보면요. 양시장 모두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하면서 지수를 견인했던 하루였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할 멘토님도 소개해드려야겠죠.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을 책임져 주시는 분입니다. 이 정글 같은 시장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데요. 정글의 왕 타잔 김진영 대표님과 오늘도 50분 함께 해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대표님의 주특기는요. 돈의 흐름을 예견하는 성경 지명입니다. 정말 차트 하나로 돈의 미래를 예측한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대표님은 차트를 바탕으로 근거 있는 강한 종목들 짚어주시고요. 또 근거 있는 타점까지도 정확하게 제시해 주십니다. 그리고 차트를 보는 방법까지도 상세하게 알려주시는데요. 그럼 차트와 대표님이 만나면 어떠한 결과가 나오는지 수익률로 확인해 보시죠. 1월 둘째 주에 반이 지나갔을 뿐인데요. 8거래일 동안 상한가 종목 무려 9개나 챙겨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새해 선물을 가져다 준 까치는 대표님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난 12월부터 지금까지 한 달여간 노란톡방에서 제시해주신 상한가 종목들도 살펴보시죠. 여러분 다 보이시나요? 저는 너무 많아서 이게 하나하나 짚기가 힘들 정도인데요. 여러분 그냥 수익 종목들도 아닙니다. 상한가 종목들만 모았다는 점이 또 우리가 주목해야 할 키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총 무려 22가지의 종목 챙겨주신 점도 확인 가능하죠. 이렇게 종목들을 되짚어보니까요. 정말 꾸준하게 상한가 가는 급등 종목들 매일매일 짚어주셨다는 점 다시금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 모든 걸 받아가기에는요. 50분이라는 시간이 저희에겐 정말 부족합니다. 그래서 장전, 장중은 물론이고요. 이 방송이 끝나고도 우리 대표님과 함께할 수 있는 노란톡방 입장 방법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좌측에 거대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이 QR코드에 여러분 들고 계신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시고요. 가까이 비추시면 입장 링크가 하나 뜹니다. 링크 꾹 누르시고 입장하는 방법도 있고요. 유튜브로 참여하시는 분들이라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투자의 정글 김진영 검색 후 입장하시면 됩니다. 대표님이 매일매일 출연하시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노란톡 입장문 열려있을 때 서둘러서 들어오셔야겠죠? 저희 방송에 꽂힌 종목 상담 신청 방법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좌측에 QR코드 스캔하시고 노란톡 입장하셔서요.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고민 가지고 있는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직접 1:1 고민 케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 대표님의 투자 강의 시간까지 모두 듣고 종목 상담 진행되니까요. 미리 여러분의 고민 남겨주셔야겠죠?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 투자의 정글 활짝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렛츠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주일 만에 다시 찾아뵙게 됐습니다. 차티스트 김진영입니다. 조금 전에 소개를 받은 것처럼 제가 지난 12월부터 자 오늘까지 우리 시청자분들 위해서 노란톡방에 추천드렸던 종목들 한번 딱 훑어봤더니 상한가 추천한 종목들만 하더라도 거의 30개 종목이 가까운 것 같아요. 날짜로 보면 정말 매일 한 종목씩 드린 거죠. 자, 보시는 것처럼 12월 7일부터 제가 방송을 이제 진행을 했는데, 자, 오늘 1월 11일까지 해서 자, 어떻습니까? 지금 상한가 간 거 일부만 좀 쭉 저렇게 나열한 거거든요. 아, 정말 뭐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는 어떤 종목을 제가 추천을 드렸는지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기억할 필요도 없어요. 왜? 매일매일 상한가 가는 미인주, 미남주들은요, 매일 있거든요. 그런 아이들 제가 노란톡방에 우측 하단에 보이시죠? 노란톡방 들어오시면은 오늘 매매해야 될 강한 아이들을 콕 집어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셔서 도움을 받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코스닥 시장 자체가 1% 넘게 1.97%네요. 거의 2%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 2% 가까이 상승하고 네, 코스피 시장 자체는 0.35%입니까?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뭘까요? 자, 우리가 작년 6월 달부터 해가지고 작년 6월이 아니군요. 2021년이군요. 벌써 재작년이네요. 재작년 6월 달부터 1년 6개월 동안 자그마치 시장 자체가 하락하는 폭을 보시면 자,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하락을 했어요. 어마무시하게 하락했습니다. 자, 그리고 작년 12월 달부터 해가지고 대단히 불안함에 대한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금리, 그다음에 고용 문제, 뭐 물가 상승 이런 기타 여러 가지들에 대해 가지고 불안한 요소들에 대해서 시장에서 계속 언급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내가 이 주식 투자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을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들 등대가 되어드립니다. 이 불안한 작년 같은 경우에 제가 어떤 얘기를 드리냐면은 자,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신용이라도 써가지고 레버리지 효과를 써서 우리는 수익을 극대화시켜야 될 부분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거를 여러분들 자, 어제 제롬 파월 의장이 또 뭐라 블라블라블라 무슨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저는요 그런 관심이 1도 없었어요. 신경 안 썼습니다. 왜?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여러분 뉴스라고 하는 거 자, 비근한 예로 얼마 전에 삼성전자, LG전자 우리나라 정말 인류 기업 아니냐? 인류 기업이죠. 그런데 이 아이들 실적 발표 나왔죠. 어땠습니까? 어닝 서프라이즈가 아니고 어닝 쇼크였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주가 어떻게 됐습니까? 삼성전자 네, 몇 퍼센트 올라갑니까? 하루에 뭐 4% 이상 올라가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요. 하루에 8% 이상 상승폭을 가져갑니다. 자, 이게 뭘까요, 여러분들? 아니, 어닝 쇼크래요. 아니, 전년 YOY 대비 예, 영업실적 자체가 영업이익 자체가 마이너스 92%라고 합니다. 이러면 뭐 회사 망해야 되는 수준 아닙니까? 그럼 주가는 어떻게 됐어요? 당연히 폭락을 해야 될 거란 말이야. 그런데 시장에서 실질적으로 SK하이닉스나 뭐 삼성전자나 주가 어떻게 됐습니까? 급등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요 이거를요 언제 1월 1일 올해 1월 1일 공개 방송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해가지고 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섹터의 대장주, 우량주를 사십시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그 누가 이 구간에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이게 차트 지금 보시면요. 이게 지금 언제 모양입니까? 자, 이게 언제 모습이에요? 작년 마지막 거리 12월 29일 우리나라 코스피 종합주가지수의 움직임입니다. 자, 보이시나요? 마지막 날 몇 퍼센트? 마이너스 1.93% 급락 떨어집니다. 저가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장을 딱 마무리하고요. 새해 1월 1일에 우리 시청자분들 위해서 공개 방송을 진행을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하 지수 우량주 이 아이들 그냥 어떻게 풀빵 뭐예요? 살 수 있는 만큼 다 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주가가 이렇게 완전 역배열로 떨어지고 있는 음봉입니다. 정말 떨어지는 칼날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저는 정말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근데 수많은 애널리스트 분들께서 야 반도체 좋지 않아 재고 부분도 있고 어쩌고 저쩌고 블라블라 안 좋아 지금 대단히 불안해 이런 얘기가 뉴스가 그냥 허다하게 깔렸을 때예요. 작년 12월 말에. 근데 저는요 과감하게 올해 1월 1일 날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 걱정하지 마라. 매수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결과치가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됐습니까? 이 떨어질 것 같이 더 떨어질 것 같이 그렇게 공포스럽게 만들었던 이 장이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지금 어떻게 됐어요?
지난 1월 3일 날 최저점 딱 찍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올라가는데 벌써 2180포인트에서 2359포인트까지 야, 내가 언제 여기까지 떨어졌지? 의아할 정도로 주가가 상승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럼 이 아이가 이렇게 상승할 만큼에 대한 상승 모멘텀이 분명히 있었느냐? 없습니다. 상승 모멘텀이 없어요. 소위 밸류에이션을 이야기하는 기업의 주가 가치에 대한 이야기라고, 그 다음에 시장의 거시경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논하는 데 있어가지고 상승의 모멘텀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면 주가가 지금 이렇게 급등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렇죠? 이거 어떻게 이유를 설명할 것이냐? 제가 그래서 가치 투자 관련해가지고 늘 얘기하지만 우리는 회사의 가치를 사고 파는 게 아니다. 무엇의 가치? 시간의 가치를 사고 파는 거라고 늘 강조하는 거예요. 왜? 이 1월 3일이라고 이 저점 포인트는요, 이 가격과 이 위치가 돈이 들어와서 주가를 올려야만 하는 구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고 회사의 가치 이런 건 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니 무슨 차트만 가지고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라고 또 저에게 반문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제가 작년에 그렇게 시장이 좋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12월 달 장이 이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 위해서 우측하다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 알겠지만은 노란 톡방에 들어오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제가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걸. 12월 달부터 지금 매일매일 종목을 추천해 드리고 있는데 찍으면 보시다시피 상한가예요. 12월 7일 컬러랩부터 시작해가지고 최근에 MDS테크 같은 경우는 정말 점상 2번 했다가 점상한가 여러분들 들어보셨어요? 점상한가? 예, 상한가가 점이야 그냥. 그래서 점상이에요. 근데 그 점상이 올라가는 투점상입니다, 여러분들. 이것도 원점상이 아니고요. 하나, 두 개 투점상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9%까지예요. 그 아이를 여러분들 지난주 금요일에 매수하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조금 뒤에 차트를 갖고 설명드릴게요. 왜 이런 것들이 가능한 건지. 그러면 MDS테크라는 회사가 무엇을 하는 회사인지 제가 아느냐? 저 몰라요. 여러분들이 훨씬 더 저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갖고 계실 거예요. 자, 이렇듯 그럼 제가 올해 1월 1일에 지수 우량주 반도체 섹터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사십시오라고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그럼 그 이유를 알아야 되겠죠. 설명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시장 자체가 차트를 보여드릴 텐데요. 자, 이게 지금 종합주가지수의 움직임입니다. 종합주가지수. 그런데 이 움직임을 딱 놓고 보면요, 여러분들. 자, 이게 하락에 대해서 파동을 그리고 떨어진단 말이에요. 자, 하락 하나, 둘, 셋, 원, 투, 쓰리, 3파동 다 끝난 거예요. 이건 뭐냐? 일단 최대치로 이 기간 동안에 내려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하락에 대해서 맞췄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는 뭐예요? 추세 전환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하락에서 상승으로 막 갈 거야. 추세 상승, 이 영역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일단 저점은 여기까지야.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의 폭을 가지고 상승을 해야 돼라고 하는 자리가 이 자리예요. 그래서 언더파동을 지난 9월 달에 7월, 8월, 9월 달에 만든 다음에 뭐를 만들었어요? 리버스 헤드앤숄더를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지나고 나니까 보이시죠? 우리는 주식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예측과 대응의 영역입니다. 예측과 대응의 영역. 무슨 이야기냐? 주가가 이렇게 만들어졌었을 때 여러분들, 자, 여기까지 왔어요. 자, 한 2주 전이겠네요. 자,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될 것이냐? 아, 주가 자체가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빠졌다? 자, 고점 대비 하락 파동에 대해서 마무리 지었고, 거기에서 추세 전환이 만들어지기 위한 무엇이 만들어진 거야? 리버스 헤드앤숄더 만들었어요. 아, 대표님, 리버스 뭐라고요? 아,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 리버스 헤드앤숄더. 자, 리버스는 거꾸로죠, 거꾸로. 헤드, 머리가 있고요. 앤드 숄더, 어깨가 있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사람이 거꾸로 물고 나무 서 있는 거예요. 거꾸로 물고 나무 서 있어요. 어떻게 서 있을까요? 그림을 딱 그려볼게요. 이렇게 사람이 물구나무를 딱 서고 있는 거예요. 이걸 차트에서 찾으시면 우리는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게 추세 전환이에요. 자, 그러면 과연 여기에서는 어디에 이 물구나무 서 있는 사람이 있는지 볼까요? 자, 어깨가 이렇게 있고요. 머리가 이렇게 있고요. 어깨가 이렇게 있네요. 그리고 이렇게 물구나무 서 있어요. 어때요? 보이시나요? 저렇게 물구나무 거꾸로 서 있는 자리에서는 추세 전환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제가 지속적으로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이제 방송을 계속 듣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입장에 봤을 때는 이제 눈에 그냥 딱 보면은 아, 우리 대표님 지금 무슨 그림 그리고 있구나. 그리고 차트를 딱 보면은 아, 지금 여기는 졸라맨이 거꾸로 서 있는 모습을 보이네. 그럼 저기는 매수해야 될 자리네. 라고 이제 아실 거예요. 되게 유치하죠. 유치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우리에게 돈을 벌어다 주는 그림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저렇게 리버스 앤 숄더로 사람이 거꾸로 서 있는 형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레프트 숄더, 그죠? 레프트 숄더가 있고 헤드가 있고요. 그리고 라이트 숄더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자, 레프트 숄더가 있고 라이트 숄더가 있어요. 우리가 딱 이렇게 앉아 있으면 여러분들, 자, 왼쪽 어깨가 있고 오른쪽 어깨가 있어요. 보통 이게 이렇게 같은 높이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가라고 하는 거는 현재 시장의 매수 힘과 매도 힘의 크기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요. 어떤 경우는 왼쪽 어깨보다 오른쪽 어깨가 더 이렇게 높아지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왼쪽 어깨보다 오른쪽 어깨가 더 이렇게 낮아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현재 작년부터 올해까지 해가지고 주가의 움직임을 딱 놓고 본다면 어떻습니까? 리버스 헤드 앤 숄더를 만드는데 자, 왼쪽 레프트 숄더가 있고 오른쪽 라이트 숄더가 있는데 오른쪽 어깨가 오른쪽 어깨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이 왼쪽보다 더 낮은 상황이죠. 거기서 우리는 또 차트를 분석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 오른쪽 어깨가 왼쪽 어깨보다 더 이렇게 처져 있는 상태네. 이해되시죠? 그러면 처져 있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팔 끝을 한번 볼까요? 제가 그래서 일어설 수는 없는데 여튼 한번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처져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왼손 대비 오른손도 어떻게 돼요? 이렇게 더 올라가겠죠. 이게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제가 뭐 춤을 추는 것 같은데. 자, 어깨가 올라간 만큼 손도 따라 올라가겠죠. 어깨가 내려간 만큼 손도 내려가겠죠. 이해되시죠? 이게 뭐예요? 추세선이라고 하죠. 트렌드예요. 이 밴드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밴드는 어떻게 형성되었을까요? 왼쪽 어깨 고점과 오른쪽 어깨 고점을 선을 하나 그어주고요. 그 다음에 그걸 그대로 아래로 쉬프팅합니다. 이동시켜요. 그래서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그려봤더니 어떻습니까? 정확하게 이 포인트가 떨어지는 자리하고 맞습니까? 맞아떨어지지 않습니까? 맞아떨어지죠, 여러분들. 이게 바로 예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이 어깨가 처져가지고 오른쪽 어깨가 더 아래로 처져가지고 이 손에 해당되는 이 포인트에서 우리는 공포를 즐기고 공포를 이기고 매수를 하게 되면은 그만큼 돈을 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공포에서 매수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다? 자기 확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확신이 있죠. 왜냐고요? 자신감으로 똘똘 뭉쳐 있죠. 왜? 이 기준으로 돈을 벌었기 때문에 어때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우리 시청자분들, 우리가 매매 기준이라고 하는 건요, 내가 나의 매매 기준으로 돈을 벌었을 때 거기에서 나오는 자신감이 생기는 거고, 그게 하나씩 쌓여나가는 거예요. 하나씩 쌓여나가다 보면 그게 매매 기준이 완성이 되는 거고, 거기에서 우리는 기하급수적으로 자산을 늘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설명드렸던 것처럼 오른쪽 어깨 하단이 떨어지는 포인트가 어디예요? 최고로 매수를 해야 되는 포인트예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과연 마켓메이커들은 어떤 일을 할까요, 여러분들? 마켓메이커들이 돈을 싸가지고 와서 그냥 훌로 매수를 하게 됩니다. 훌로 매수를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때 제가 12월 마지막 거래를 맞추고 1월 1일에 우리 시청자분들께 자, 이제 메이저들이 돈 갖고 와서 주식을 살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같이 사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들 고점 대비 손실률 자체가 마이너스 70% 80% 상태예요. 가만히 있다고 해서 가만히 그냥 홀딩하고 있다고 주가가 쫙쫙쫙쫙 올라와서 나의 매수가까지 올라와서 수익 전환이 될 것이냐?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떡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매수 평단을 위에서 아래로 내려줘야 되겠죠. 매수 평단이 내려온 상태에서 저점에서 이렇게 올라갈 때 이 부분이 수량으로 수익률로 돈을 벌어주게 되는 그런 메커니즘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께 아무 때나 우리가 그런데 레버리지 쓰면 안 된다. 타이밍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작년 12월 달에 우리 시청자분들 위해서 그 다음에 올해 1월 1일 첫 공개 방송에서 지금은 신용 훌매수에서 레버리지를 극대화시켜서 매수해서 수익을 내야 되는 구간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 타이밍이 지나고 예를 들어서 1월 말 2월 넘어가서 그때 우리 김진영 대표님께서 풀로 신용매수 사라 했어. 2월 달 가서 그때 풀로 매수한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왜? 타이밍이 중요한 거예요. 타이밍. 언제 내가 베팅을 할 것인가 중요한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우리가 도박을 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내가 가지고 있는 패가 대단히 좋은 패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럼 어떻습니까? 레이스를 하겠죠. 제가 도박을 가르쳐 주는 거 아닙니다. 네, 예를 들어 설명드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차트 위치가, 지금 가격의 위치가 어떻습니까? 주가가 엄청 좋은 패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은 그냥 무조건 풀로 매수해야 되는 그런 대단히 좋은 패를 갖고 있는 상황이야.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레이스 해야죠. 그래야지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죠. 아무 때나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삼성전자가 그 타이밍 자체가 보시는 것처럼 어땠을까요? 업종으로 봐서 주식 차트 보면 자, 삼성전자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이날 여러분들 이날 몇 퍼센트입니까? 1월 4일 날 4.69%가 올라가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언제 5만 전자가 6만 전자까지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SK하이닉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날 몇 퍼센트 올라왔습니까? 8.33%가 올라가요. 제가 말씀드리고 바로 다음 날 말입니다, 여러분들. 자, 1월 3일 날 제가 1월 2일, 2월 3일 날 매수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SK하이닉스 삼성전자를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됐어요? 7만 원대, 7만 3천 원이었던 SK하이닉스가 지금 얼마예요? 8만 8천 원, 8만 7천 원. 삼성전자 5만 원대가 6만 전자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 어떠한 전문가들보다도 저는 여러분들 타이밍에 대한 중요성을 이야기 드립니다. 회사의 가치요. 여러분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회사가 나쁜 회사인가요? 좋은 회사죠. 1년 365일 임직원분들께서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죠. 네, 회사는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1년 365일 동안 회사가 망하지 않게 해서 자신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더 세를 확장하기 위해서 무던하게 노력합니다, 여러분들. 다만 시장에서 이 주식을 바라봤었을 때 시간의 가치를 부여해서 주가가 낮기도 하고 주가가 높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자, LG전자 잠깐 얘기할까요? LG전자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LG전자 여러분들 1월 9일 날 상승률이 5.29% 상승했습니다.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같은 개념이에요. 제가 지수 섹터의 우량주, 지수 섹터 우량주를 1월 2일부터 공격적 매수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 LG전자도 8만 3천 원대 저점이었던 아이가 9만 5천 원까지 고점을 찍었습니다. 오늘 종가는 9만 4,800원이고요. 네. 여러분들 근데 자, 공시 보셨을 거예요. LG전자 공시 어떻게 나왔습니까?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 실적 마이너스 92% 여러분들. 영업 실적이 마이너스 92%라고 나왔습니다. 1호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들 자, 밸류에이션 논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주가 빠져야 됩니까? 올라야 됩니까? 밸류에이션을 얘기한다면 주가 빠져야 되잖아. 근데 지금 무슨 이변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냥 올라가고 있어요. 그냥 뭐예요? 탁치고 올라갑니다. 네, 그냥 올라가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마켓 메이커들도 돈을 쏴야 될 때가 있고요. 돈을 빼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구간이 돈을 넣는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매수를 해야 한다는 얘기죠. 항상 말씀드립니다. 우리 시청자들 위해서 자, 우리는 여러분들 회사의 가치를 사고 파는 게 아니에요. 절대 착각하지 마십시오. 시간의 가치를 사고 파는 겁니다. 시간의 가치를요. 시간의 가치가 중요한 것이지 회사의 직접적인 가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네. 제가 지난 방송 때 테슬라에 대한 설명도 드렸었습니다. 자, 테슬라 혹시 갖고 계신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요. 지난 투자의 정글 방송 수요일인지 목요일인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 날 우리 시청자 만나 뵙고 있는데요. 제가 테슬라에 대해서 정말 뼛속 깊이 제가 다 헤쳐버렸어요. 그 방송 한번 챙겨봐 보십시오.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지가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이틀 전은 아닙니다. 제가 12월 말에 공략했던 종목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께 말씀드렸던 종목이 있어요. 어떤 아이냐면은 MDS 테크라는 종목입니다. 여러분들.
자, MDS 테크라는 종목인데요. 차트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종목이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어제 점 상한가 갔습니다. 그리고 그저께죠. 자, 2일 거래일 전에 점 상한가. 그리고 어제 마찬가지로 점 상으로 시작했어요. 시초가 점 상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9% 상승했습니다. 여러분들 9.39% 상승했어요. 자, 제가 여러분들 왜 이야기를 할까요? 저는 이 종목을 우리 시청자분들께 노란 톡방에다 뭐라고 적어드렸냐? 언제 1월 6일 금요일 이때입니다, 여러분들. 1월 6일 금요일이에요. 1월 6일 금요일에 매수하십시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 시나리오까지 얘기해요. 점상 두 번에 9% 상승까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 드립니다. 제가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다. 사실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종목을 여러분들 제가 공략을 언제 했느냐? 이 종목을 12월 첫째 주, 둘째 주 때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하게 됩니다. 분명히 갈 것 같아요. 가야 되는 거야. 왜? 메이저가 매집을 했거든. 메이저가 매집을 해가지고 1770원대에 대한 지지라인을 갖고서 계속 장난질 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지켜봤습니다. 그래 너 왜 한번 나오고 다이다이 한번 붙어보자. 그리고 제가 여기서 딱 들고 갑니다. 그랬는데 언제? 1월 26일 날 공시가 터지더라고요. 공시가 나오면서 상한가를 갑니다. 상한가를 가요. 상한가 가는데 그래 상한가 가요. 그냥 상한가를 갔으면 제가 그냥 상한가에서 일부 매도를 하고 그 다음을 더 가져가는 그런 매매를 했겠죠. 그런데 상한가를 갔는데 상한가가 간 다음에 뭐가 나왔다? 공시가 났어요. 어떤 공시가 나왔을까요? 무상증자라고 하는 공시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무상증자라고 하는 공시가 나와요. 그런데 이 종목은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 회사 관계자분들께서 좀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쓰레기 회사예요. 네, 쓰레기 회사예요. 무상증자하기 전에요. 여러분들 이 회사는요. 무엇을 또 했냐면 액면 분할을 했어요. 회사 주식을 쪼갰습니다. 근데 쪼갠 주식을 다시 뭘 했습니까? 뭘 했어요? 무상증자를 한대. 그럼 뭐예요? 주식 수가 따블로 늘어나는 거예요. 이거 냄새 나는데?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도 한번 너랑 놀아보자. 그래서 이때 매수해서 홀딩하고 상한가를 먹었는데 이때 무슨 일이 뭐냐? 무상증자를 하게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자, 세력들은요, 여러분들 무상증자, 유상증자, BW 발행 혹은 액면 분할, 액면 병합 이러한 주가를 가지고 액면가와 주식 주수를 가지고 장난질 쳐서 시장을 교란시키고 주가를 만들어서 수익을 내는 메커니즘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네들의 이러한 무상증자나 유상증자나 BW 발행을 통한 핸들링하는 전략을 미리 알고 있으면은 우리는 그거를 역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대들의 패를 보고 있기 때문에 똑같이 놀아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저게 최근에 무상증자를 했었던 종목들 제가 다 서칭했습니다. 그래서 저 녀석하고 유사한 투자 전략을 갖고서 핸들링하는 세력들의 종목을 찾아냈어요. 그게 뭐였을까요? 피코그램이라는 거예요. 피코그램. 그래서 제가 노란 톡방에다가 상세하게 설명드립니다. 뭐라고 상세하게 설명드려요? 이날 12월 26일 날 여러분들 자 12월 26일 날 무슨 얘기하냐? 자 상한가 마감하고 그 다음 날 장대 양봉이 나오지 않으면 바로 모든 물량을 정리한다. 그리고 무상증자 권리락이 발생하기 전 권리가 주어지는 최종 거래일에 매수를 한다. 그게 12월 26일이다라고 제가 노란 톡방에다가 계속 이야기 드립니다. 이게 시나리오 여러분들 제가 그림을 하나 여기서 추가해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주식은 도박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계산하고서 매매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이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를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면은 자, 두 개 싱크로를 보면 돼요. 이 위에 있는 종목이 바로 피코그램이고요. 이 아래에 있는 종목이 제가 우리 시청자분 위해서 같이 했었던 소위 마동석 테크예요. MDS 테크예요. 예, 저는 이름도 여러분들께 재밌게 지어드리죠. 이름 제목은 MDS 테크예요. 근데 여러분들 쉽게 기억하시라고 마동석 테크라고 제가 노란톡방 때 얘기하면서 놀았거든요. 자, 여러분들. 자, 이 종목 지금 피코그램이
이때 여러분들 피코그램이 이때 언제? 주식은 과학입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하고 얘기하는데요. 차트 무시하지 마세요. 차트 볼 줄 모르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야, 차트 봐가지고 어떻게 매매해? 라고 얘기하는 거야. 저는 차트만 보고 매매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상한가만 잡아요. 그럼 됐지 뭐. 저보다 더 상한가 더 잘 잡는 분 있으면 나와보세요. 여러분 상한가 뭐 한번 드셔보셨습니까? 그러면서 차트만 보고는 저를 비방하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까? 제가 그대로 시나리오 말씀드릴게요. 자, 피코그램 이때 상한가 나옵니다. 무슨 공시로? 무상증자. 그리고 피코그램 이때 상한가 가면서 무상증자 공시를 냈고요. 아래 종목이 MDS테크인데 상한가 가면서 공시를 때렸어요. 근데 보세요. 얘는요, 주가가 어때요? 그 다음날 장대 양봉이 하나 더 나옵니다. 보이시죠? 그런데 이하에는 양봉이 나오지 않아요. 상대적으로 힘의 세계가 작다라는 걸 우리 이해할 수 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주가가 빠집니다. 질질질질질 빠져요. 질질질질질 빠져요. 똑같죠? 보이시죠, 여러분들?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 대음봉이 떨어집니다. 겁나시죠, 여러분들? 손절하겠지? 근데 뭐예요? 저게 마지막 살 수 있는 최고의 가격 라인이에요, 여러분들. 그게 바로 12월 26일입니다. 똑같아요? 틀립니까? 똑같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언제 이 상한가 간 그 다음날 시초가 약하기에 거기서 매도 전략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 이거 언제 12월 26일 금요일에 무상증자를 받기 위한 최종 권리일 12월 26일에 매수합시다라고 제가 말씀드려요. 그 다음에 매수한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질 거라고 제가 또 예언을 했다? 점 상한가 2번 갑니다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거 왜 그럴까요? 피코그램 보시면요. 권리락 발생하면서 무엇이 나옵니까? 점 상한가 1번, 2번, 3번 나오고 그 다음에 9% 상승합니다. 보이세요? 점 1, 2, 3, 3점 상에 그 다음에 9% 상승까지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들 왜 제가 투점상을 예상하고 9% 상승까지 말씀을 드렸을까요? 이유는 뭘까요? 앞서 설명드렸습니다. 얘는 공시 때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뭐가 나왔어요? 장대 양봉이 나온 힘을 갖고 있어요. 하지만 피코그램은, 하지만 MDS테크는 뭐예요? 올라가지 못하는 도찌로 끝나버렸어요. 힘이 약한 거야. 그러면 3점상을 갈 수 있는 힘이 아니라 2점상을 갈 수 있는 좀 더 약하다는 힘인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투점상에 플러스 9%까지 얘기해 드려요. 자, 정말 어떻게 나왔을까요, 여러분들? 거짓말이 아니고 그저께 점상, 그리고 어제 점상 가서 살짝 아래 꼬리 만들었어요. 음봉으로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고가가 3,310%로 9.39%가 올라갔어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 뭐 화면에 띄워드릴 수는 없는데 제가 노란 톡방에 어떤 걸 적어드렸냐면은 가격대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해드렸어요. 자, 이 기준가 자체가 1,770원이고요. 그게 1월 6일 날 무상증자로 난 다음에 이 아이가 1,770원에 대한 부분을 갖고 있고요. 차트를 같이 봐보시면은 여러분들 무상증자를 할 때 이걸 어떻게 계산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이제 이 녀석이 자, 기준가 자체가 얼마로 결정된 거예요? 1,770원으로 기준가가 결정이 됩니다. 1,770원으로요. 그럼 1,770원 기준으로 1대3에 무중을 하게 돼요. 그러면 내가 한 주 갖고 있으면 3주를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75% 권리락이 발생합니다. 그랬더니 내 계좌에 장고에 뭐라 적혀 있어요? 어라? 분명 어저께 내가 본전이었는데 아침에 자고 있던 다음날 일어났더니 내 계좌에 마이너스 75%가 찍혀 있는 거야. 깜짝 놀라죠. 근데 그건 중요치 않아요. 왜? 1월 26일 공시 예정입니다만은 아직 확정은 아니고 1월 26일에 뭐가 나올 예정이에요. 여러분들께 3주가 더 들어오는 거예요. 이 3주가 가격 어떤 가격으로? 수수료 빼고요. 수수료 얼마 하지 않으니까 0원짜리 주식 3주가 여러분들 장고에 꼽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착시 효과죠. 그 주식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내 매수가가 1,770원이었기 때문에 물론 이거는 수정 주가니까 1,770원인 거고 실질적으로는 7천 몇백 원이었던 거죠. 7천 몇백 원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7천 몇백 원의 주식을 한 주를 샀고요. 그 다음에 0원짜리 주식 3주가 쏙 들어와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4개의 평균 단가가 1,770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한 주를 갖고 있고 이 한 주를 언제 팔아야 되겠습니까? 제가 미리 얘기 드렸습니다. 점상 두 번에 3%.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9%까지 오늘까지. 그 가격이 계산치 제가 노란톡방에 드렸던 가격이 얼마냐? 3,284원이에요. 오늘 최고가가 얼마입니까? 3,310원입니다. 이 정도면 귀신 아니에요? 여러분들 주식은 절대 감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주식은 정확하게 숫자의 과학이에요. 예측과 대응이고 예측에 대한 부분에 투자 전략을 확실하게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녀석이 내가 가지고 있는 한 주에 대해 가지고 얼마에 점상가 첫 점상에 팔게 되게 되면은 매도 이익 자체가 531원이 발생하게 되는 거고요. 근데 이게 내주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4로 나눠야 되겠죠. 실질적 가격 자체는 매도 이익이 177원이에요. 그럼 실질적으로 손익분기점 얼마냐? 1,593원까지만 되더라도 내 계좌가 마이너스가 아닌 거고 투점상에서 팔았었을 때에는 매도 차익 실현 이익이 1,221원이 나와요. 그럼 마찬가지로 내주로 나눴었을 때 수익 자체가 407원이 나와서 매도 손익분기점이 1,363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예측했던 가격 3,284원, 뭐 뒷자리는 빼더라고 3,280원 정도만 제가 최종적으로 예측하는 가격입니다. 근데 오늘 딱 3,310원 나왔어요. 그럼 3,284원에 내가 매도를 했다. 보유하고 있는 물량에 대해서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손익분기점 자체가 1,064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메이저들은 계산을 하고서 시나리오를 짜고서 매매하는 부분이야. 그런데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그냥 무상증자하면 뭐 공짜 주식 준다니까 아, 호재야 이래서 뭐 주가가 올라가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무상증자를 해도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장부상에 변화가 없어요. 자, 10,000원짜리 주식이 10주가 유통되고 있었어요. 자, 10분의 1로 무상증자 1대 10으로 1대 9로 무상증자 준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10,000원짜리 주식 10주가 1,000원짜리 주식 100주가 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자산은 똑같습니다. 장부상 똑같은 거예요.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착각을 하고 있죠. 야, 무상증자하면 좋다 하더라.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 무상증자를 해서 주가를 부양시켜서 어떻게 해요? 메이저들이 이렇게 장난질을 치는 거야. 그 장난질 치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그에 맞춰서 매도를 어디서 해야 되는지 알겠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돈을 버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마동석 테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마동석 테크 물론 솔루션 플랫폼 업체예요. 예, 일단 뭐 미래 산업입니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야. 중요한 건 이걸 핸들링하는 애들이 주가를 이런 식으로 장난질 쳐서 주가를 올리고 네 이해하지 못하신 분들은 상한가 가니까 관심 갖네. 야, 이거 뭐 있어? 그럼 또 뉴스가 하나 나옵니다. 야, 이거 뭐뭐뭐해서 더 갈 거래. 그래? 딱 사. 그럼 거기가 최고점이야. 다시 오지 않는 고점이야. 여러분들 정확하게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차트 베이스예요. 알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상세하게 분석을 해드립니다. 여러분들 오로지 저는요 차트 하나만 보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차트 하나만 가지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상한가 종목을 정말 거침없이 하락장 상관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 시청자분들께요. 오늘은 노란톡방에 종목 이야기도 별로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얘기한 거 있습니다. 오늘 UAE 관련해가지고 대통령 순방 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관련적으로 올라갈 것이다. 그냥 그 정도 멘트만 하고 말았습니다. 오늘은 불장이니까 주식 볼 것도 없어. 오늘 뭐 종목 추천할 게 뭐가 있습니까? 모든 종목이 다 올라가는데. 물론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종목은 바보야. 물론 안 가는 종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종목들 갖고 계시지 마시고 우리 시청자분들 저와 함께 하시면서 제대로 차트 언어를 배우시고 어떤 종목을 공략할지에 대해서 좀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매매를 하셔야 돼요. 대표님 실적 객관적이지 않습니까? 제가 뼈 때린 얘기 하지 않습니까? LG전자, 삼성전자 실적 정말 완전 꽝이었습니다. 그런데 주가 어때요? 급등이에요. 어떻게 이게 객관적인 실적이라는 거하고는 소위 여러분들 가치 투자 밸류에이션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 그게 뭐가 정말 실질적이고 객관적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차트만 가지고 매매한다고 하니까 폄하하고 있는데요. 폄하하시도 좋습니다. 저는 뭐 폄하 상관없어요. 왜? 저 자존감 높습니다. 내가 찍으면 종목이 당일 상한가, 당일 추천, 당일 상한가 빡빡 가는 아이들만 이렇게 쫙 뽑아내는데 뭐 더 할 게 있습니까? 하나 더 얘기할 게 있군요. 제가 며칠 전에 어제였을까요? 제가 요즘에 요즘에 우리 시청자분들 위해 가지고
항생 지수에 대한 매매도 잠깐 제가 보여드리거든요. 우리 시청자분들 위해 가지고 또 새로운 먹거리 파이프라인을 또 만드시라고 제가 우리 시청자분께 오전 10시면은 오더를 딱 드립니다. 제가 노란 톡방에다가 어떤 식으로 봤냐면은 제가 어제도 이렇게 오더 드렸던 부분인데 자, 화면 보이시죠? 자, 오전 10시 14분입니다, 여러분들. 잘 보세요. 제가 뭐 있는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자, 오전 10시 14분, 10시 16분에 얘기합니다. 항생이라고 하는 상품이 있어요. 그냥 뭐 삼성전자 이런 것처럼 그런 이름이 그냥 항생이란 아이예요. 항생이란 아이가 있는데 그 녀석을 뭐라 적습니까? 2259에서 매수해라. 그리고 21,514에다 매도해라 라고 이렇게 적어드려요. 여러분들 제가 재밌는 거 보여드릴까요? 10시 14분, 10시 16분에 어디에서 매도해야 되고 어디서 매수해야 되라고 적어드립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최고가가 21,515, 최저가가 21,250이에요. 제가 매도하라고 하는 포인트가 최고점이고 최저점이에요. 근데 이거를 언제? 장이 시작하기도 전에 먼저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팩트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처럼 차트 분석을 확실히 하게 되면 여러분들, 우리 시청자분들도 상한가 정말 맛있게 냠냠할 수 있어요. 자, 우리 시청자분들 앞으로 상한가 드시고 싶다. 그리고 매매를 정말 잘하고 싶다. 자, 우측 하단에 노란 톡방 바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자, 지금 시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 시청자분들이 노란 톡방에 남겨주신 궁금하신 종목에 대해서 자, 알아보겠습니다. 자, 어떤 종목 남겨주셨는지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 우리 종목 상담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고민 보내주셨을까요? 최경식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종목 아이스크림 에듀 들고 계시고요. 5,700원에 진입하셨습니다. 비중은 20% 담고 계십니다. 계속 들고 가나요? 라고 홀딩해야 하는지 의견 문의 주셨는데요. 이 종목 현재 손실 중이신데 어떻게 대응 전략 가지면 좋을지 빠르게 대표님 만나보시죠. 자, 최근에 또 교육 관련주 같이 올라왔죠. 뭐 오늘 애니능률도 제가 잠깐 노란 톡방에 언급드려가지고 우리 시청자분들 6% 수익 났다라고 수익이니까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교육 관련주도 추천을 드렸었고 오늘 또 애니능률이 좀 많이 올랐는데 이 아이스크림 에듀도 이제 교육 관련주로 되어 있는 부분이죠. 근데 오늘 좀 약했습니다. 근데 아이스크림 에듀는 실질적으로 회사 자체가 수익이 나고 그렇게 좋은 회사는 아니에요. 다만 테마성으로 온라인 관련 교육 관련주 한데 그러면은 그래 같이 그냥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그런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이 종목을 어떤 가치 투자 관점에서 주가가 좀 빠지더라도 회사 실적이 좋고 괜찮아서 들고 가도 돼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아이는 아니에요. 지금 상장 후에 주가 움직임 보시면요. 그냥 계속해서 질질질질질 하락한 거 확인할 수 있으실 거예요. 계속 하락입니다.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하락이죠. 자, 다만 이 하락에 대해서 지금 단기적으로 어땠어요? 자, 지금은 아니지만 시장 분위기 그다음에 테마에 대한 부분 뉴스를 좀 MSG를 살짝 솔솔솔 뿌려주면은 이 종목은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은 가능성을 갖고 있어요. 자, 이유는 아직 시세가 완벽하게 다 나오진 않았지만 자, 바닥 하나, 바닥 두 개, 바닥 세 개죠. 1, 2, 3, 3바닥이죠. 근데 실질적으로 주가 자체가 빠진 거는 하락 1파, 2파, 3파에 뭐예요? 하락이 정점에 다 와 있는 아이이기 때문에 충분히 매집이 이루어진다면 드라이브 볼 수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매집이 지금 아직 완벽하게 되지 않은 아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세가 지금 나온다라고 장담할 수가 없어요. 시세를 내기 위해서는 분명히 마켓메이커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매집이 돼야지 시세를 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은 매집이 되진 않았지만 충분히 매집하면서 다시 한번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지금 약간 약손실을 갖고 있는데요. 크게 봤었을 때는 얼마가 되냐면은 일단 4,100원을 손절 라인 좀 잡고 계세요. 4,100원을 손절 라인 잡으시고 홀딩하는 컨셉으로 그리고 한 번 더 뽑아준다면은 양봉 나와서 5,000원대로 넘어가는 그림이 나올 거고요. 5,000원대에서 힘이 더 좋았다 싶으면 어디까지 가요? 6,000원대도 바라볼 수 있는 아이예요. 그런데 아직 이거에 대한 매집이 다 완벽하게 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과 가격 조정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4,100원을 손절 라인 잡고서 홀딩하는 전략을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 보도록 할게요.
네, 대표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주식은 회사의 가치가 아니라 시간의 가치를 사고 파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렇다면 더욱더 이 매매 타점 그리고 예측과 대응으로 투자 전략 세워가야 되겠죠. 대표님과 함께하는 방법은요. 하단의 QR코드 방송 중에 계속해서 띄워드리고 있습니다. 틈틈이 스캔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종목 상담도 진행해 보겠습니다. 박형규님께서 보내주셨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죠. 20,02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30%, 보유해야 할지 손절을 해야 할지 어째야 할지 힘드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이 종목 종가 확인해봤더니요. 16,400원의 보합권으로 지금 손실 중이신데요. 이 종목은 어떤 차트를 그리고 있을지 대표님의 시선 바로 만나보시죠. 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지속적으로 그동안에 적자를 계속 진행해 오다가 작년에 흑자를 살짝 내면서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근데 이것도 이미 예견된 부분입니다. 지금 차트 보면 이게 월봉인데요. 월봉 보면 업황선에 해당되는 60월선 위에 계속 아래에서 놀다가 언제? 작년에 올라타는 그런 부분이었어요. 자, 그런데 제가 마켓메이커라면 두산 에너빌리티 지금 시세 안 줍니다, 지금. 제가 마켓메이커라면 이거 시세 안 줍니다. 어디까지? 10,100원대 정도까지. 그러니까 10,000원 초반대까지를 빼주고 나서 거기에서 어느 정도 드라이브를 좀 걸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자, 왜냐하면 제가 늘 얘기하지만 차트만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다고 늘 강조하고 있어요. 이 두산 에너빌리티는 물론 지금은 이런 상황이지만 나중에 정말 신사업 관련해가지고 이 아이가 뭐 2만 원, 3만 원, 4만 원, 5만 원 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 이걸 논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다. 왜? 이 주가가 올라가려면 충분히 뭐가 필요해요? 마켓메이커가 이 부분을 작업할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 종목이 지금 별로 좋지 않습니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뭘까요? 자, 헤드앤숄더 때문에 그래요. 졸라맨이 여기 딱 버텨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뭐 좋은 회사이겠죠. 예, 두산이라고 한 네임밸류 갖고 있기 때문에 이름을 또 뭐 갖고 있으니까 좋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자, 이게 레프트 숄더 보이실까요? 이게 헤드예요. 그리고 라이트 숄더를 이렇게 만들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어디까지 10,000원대까지 떨어지고 난 다음에 정말 안 좋아지면 어디까지 다시 바라볼 수 있어요? 2,000원대까지도 볼 수 있는 게 두산 에너빌리티예요. 제가 마켓메이커라면 여러분들 지금 살짝 올라가는 것처럼 보여줬다가 그냥 내리깝니다. 그리고 10,000원대에서 주가자가 10,000원대에서 지지할까 살짝 잠깐 뭐 이런 뭐 블라블라 나오겠죠. 그리고 나서 거기가 진짜 헤드앤숄더가 실패되고 주가가 올라간다면 이제 이 아이는 쭉쭉쭉 뻗어나가는 아이가 될 거예요. 근데 만약에 거기에서 또 삐꺼덕하죠. 얘는 2,000원, 3,000원 간 종목이 두산 에너빌리티예요. 아, 대표님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모든 2,000여 개가 넘는 종목, 우리 국내 주식, 해외 주식 다 통틀어 가지고 차트 베이스로만 분석한 게 벌써 20년이 넘습니다, 여러분들. 저 의심하지 마십시오. 제가 12월 장이 좋지 않아서 불구하고 우리 시청자분들께 매일매일 상한가 찍어준 거 보시면은 모르시겠습니까? 차트 보이시죠? 제가 12월자 작년에 그렇게 장이 안 좋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상한가 찍어대는 사람이에요. 이게 뭐다? 다 차트 베이스라는 거죠. 왜? 마켓메이커 입장에서 주가를 움직이는 거예요. 오름과 내림을 만드는 게 마켓메이커고 마켓메이커가 어떻게 차트를 만드는지 우리는 알고 있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마켓메이커라면 저는 이거 지금 별로 올리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이 부분들 좀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시간이 너무 없네요, 시청자분들. 자,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예요.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고 우리 시청자분들 궁금한 종목 많으시죠? 자, 우측 하단에 노란 톡방, 자, 바로 카메라 클릭하시면은 자, 들어올 수 있거든요. 이쪽 들어오셔서 많은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또 오후 4시에 다시 이 시간대 우리 시청자분들 다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